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보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일부 표현만 조금 각색해서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은 더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 안에서 나만 더 많이 참고 있었던 건 아닐까? 뒤늦게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받기만 하고 줄 모르던 연애를 끝내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한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은별의 주말은 평일보다 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이미 역 근처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파우치와 갈아입을 옷이 늘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쉬는 날이라는 느낌보다 또 길을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스쳤습니다. 그 준비가 반복되며 주말은 자연스럽게 이동 일정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은별이 근무하던 곳은 지방이었고 박도연이 머무르던 곳은 수도권 쪽이었습니다. 만나는 날이면 은별 쪽에서 먼저 일정을 비워두곤 했습니다. 표를 끊는 일도 은별 몫이었고 시간 맞추는 일도 은별 쪽에서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오느냐를 두고 길게 이야기하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은별이 움직이는 흐름이 먼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하루는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비슷한 생활이 반복되었고 만남도 늘 그 근처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내가 내려오면 편하지.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이미 정해진 순서처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념일이 다가와도 도연 쪽에서 먼저 챙기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물 이야기가 나와도 흐지부지 넘어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대신 도연은 필요한 물건 이야기를 먼저 꺼내곤 했습니다. 이번에 집에 쓸 게 좀 있어서 내가 올 때 같이 사오면 좋겠어. 은별은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은별은 작은 꽃 한 송이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꽃 한 송이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좀 아깝지 않나? 그 말이 이어진 뒤 대화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은별은 그날 이후로 꽃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굳이 더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대신 다음 만남을 준비하며 또 필요한 물건 목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며 챙기는 쪽과 기대하는 쪽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굳어져 갔습니다. 은별은 그 구조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주말마다 어디를 다니느냐고 묻던 날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보러 가요. 은별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고 더 많은 설명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운 말투였지만 몸에는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아직 관계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5시로 잡힌 날에도 은별은 늘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연은 연락 한 통을 남긴 뒤 늦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은별은 그 말을 보고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긴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무 말 없이 넘기는 순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연애를 이어가는 동안 은별은 이 흐름을 크게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 챙기면 관계가 더 편해질 거라는 믿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은별의 마음도 여전히 도연을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늘 같은 방향으로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9월 초 달력 한쪽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생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은별은 그날을 맞추기 위해 다시 이동 일정을 맞춰두었습니다.
퇴근 뒤 바로 역으로 향하는 시간도 이미 익숙한 흐름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은별은 전날 밤 집에서 케이크를 직접 구웠습니다. 크게 화려한 모양은 아니었지만 포장까지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생일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상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도연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은별을 맞이했습니다. 케이크를 건네자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특별한 일정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이번엔 잘 챙긴 것 같다는 안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10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은별의 생일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도연이 내려와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별은 먼저 생일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히 먼저 말해놓고 또 마음을 다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일을 며칠 앞두고 은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만이라도 내려올 수 있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을 남겼습니다.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그 말 뒤에 다른 설명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터미널까지만 나와줄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좀 버거울 것 같아. 그 문장을 읽은 뒤 은별의 손은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생일 당일 은별은 평소처럼 회사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케이크를 놓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별은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계속 휴대전화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도연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별은 불을 끄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먼저 연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도연에게서 평소와 같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 내려올 거지? 은별은 그 문장을 보고도 바로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생일 이후로 도연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와도 이동 일정은 잡지 않았고 가방을 챙기던 손길도 멈춰 있었습니다. 도연 쪽에서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지만 은별은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위에 쌓여가는 알림을 보면서도 은별은 휴대전화를 내려두기만 했습니다. 관계는 말없이 멀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은별은 벨소리를 끝까지 듣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걸려온 전화도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연의 연락은 더 잦아졌지만 은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선택이 이미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심규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인사보다 먼저 다급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은별아, 도연이 형 전화 왜 안 받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끊는 게 말이 되냐? 도연이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답답해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은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도연 씨가 제가 사는 지역에 내려온 건 딱 한 번뿐이었어요. 늘 피곤하다 일이 많았다라는 말들로 배려가 당연시 되었네요. 그 뒤로는 늘 일이 있다.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늘 은별 쪽에서만 움직였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선물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 대신 필요한 물건은 자주 사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원했을 때조차 아깝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생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터미널까지만 나와달라는 부탁마저 거절당했던 밤을 설명했습니다. 규현은 통화 속에서 곧바로 다른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 형 말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던데. 그 말이 나오자
은별은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은별은 통화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다시 열었습니다. 도연과 나눈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전송했습니다. 약속을 미루던 말, 늘 은별에게만 오라고 하던 문장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보내기를 누른 뒤 은별은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규현에게서는 바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규현은 도연에게 직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2달이 아니라 거의 1년에 가까운 생활, 그중 대부분이 따로 지내던 시간이라는 설명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전 이별도 비슷한 이유로 끝났다는 말도 함께 들었습니다. 며칠 뒤 규현은 다시 은별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따지는 말 대신 먼저 사과부터 꺼냈습니다. 내 말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너를 몰아붙였어. 도연이 형 말만 믿고 판단한 거 전부 내 잘못이야. 그 말이 이어지는 동안 규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제야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소개해준 규현을 생각해서 불편한 상황을 참고 넘긴 시간이 1년 2개월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규현 오빠 얼굴 떠올라서 그만두자는 말도 계속 미뤘어요. 계속 참고 도연 오빠에게 말했어요. 다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지 말라고 변하는 모습 보여달라고요. 우리 소개해준 규현 오빠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규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연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 뒤 규현은 은별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소개를 했던 사람으로서 직접 설명하고 사과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모두 전했습니다. 부모는 감정을 높이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연에게서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전화와 메시지가 번갈아가며 남겨졌지만 은별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은 알림이 쌓여가는 동안 은별의 마음은 이미 다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곧 이별이라는 사실을 은별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을 때 은별의 마음은 이미 정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말이 도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일부러 다른 동네의 카페를 약속 장소로 골랐습니다. 사람이 많은 번화가였고 오래 머물 필요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은별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컵 위로 김이 사라질 때까지 은별의 시선은 유리창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도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늦겠다는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별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도연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힘들어. 길도 막히고.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먼 데로 잡았어? 여기까지 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 도연의 말은 불평부터 이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별이 먼저 괜찮냐고 물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또 화난 거야? 그 말이 이어지자 은별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참아두었던 감정이 더는 눌러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빠는 항상 늦어놓고 힘들다는 말부터 하잖아요. 은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듯 웃으며 말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했어.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 그렇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상황 얘기 나도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항상 내가 맞췄잖아요. 항상 내가 내려가고 항상 내가 기다리고.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투정을 섞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이해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연인 사이에
그 정도는. 그 말에 은별의 눈빛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이에 나만 했었어요. 그동안 나만 계속, 오빠 편한 쪽만 계속 이어졌잖아요. 도연은 목소리를 낮추며 붙잡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끝낼 건 아니잖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은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나 이미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도 오빠 말 듣고 마음 바뀔 일 없어요. 도연의 얼굴에 초조함이 스쳤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버리듯이 가면 되는 거야? 그 말에 은별의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버린 적 없어요. 계속 말하려고 했고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오빠는 그때마다 나한테만 오라고 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해줄 사람,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은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 만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한마디에 도연의 입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빠. 도연은 급히 말을 붙이려 했지만 은별은 이미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의자를 밀고 일어서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은별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화를 낸 자리였지만 후회는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서두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은별은 번화한 거리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불리는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겨진 말보다 지금의 침묵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은별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되돌릴 생각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에도 도연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화와 메시지가 번갈아 남겨졌지만 은별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화면에 떠도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관계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가던 어느 날 익숙한 번호가 다시 화면에 떴습니다. 도연 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연인으로 지내던 동안 도연이 안부 전화를 하라며 몇 차례 통화를 하게 했던 번호였습니다. 명절마다 작은 선물을 챙겨 보냈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은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별 씨, 요즘 도연이랑 연락이 안 된다 해서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가 싶어서 전화했어요. 은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헤어졌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예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은별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오빠가 부담스럽다 해서 제 부모님께 연락하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물 챙겨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요. 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이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한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한 번 더 이야기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말에 은별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충분히 이야기했고 충분히 기다렸어요. 장거리 동안 오빠가 내려온 건 딱 한 번뿐이었고 늘 제가 올라갔습니다. 선물은 받아본 적 없는데 필요한 건 늘 제가 사야 했고요. 제 생일에도 원래 오빠가 내려오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전날에 힘들다, 피곤하다 해서 결국엔 제가 올라갔었어요. 제가 오빠에게 터미널까지만 나와달라고 했는데도 그마저도 안 됐어요. 어머니 쪽에서는 다시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은별 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은별은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다시 돌아갈 마음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오래 참고 온 거예요. 그 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은별 씨, 미안해요. 은별은 예의를 잃지 않게 인사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정말로 끝이 났다는 느낌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의 연락은 더 조급한 기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은별은 더 이상 어떤 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분명한 거절이라는 사실을 은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그날 밤 오래 미뤄두었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과 예전에 주고받던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며 마음도 함께 정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붙잡히지 않겠다는 다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별의 일상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별 이후 은별의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과 퇴근,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도 마음은 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던 시간이 줄어든 대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기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품고 시작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식사하고 천천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기련은 서두르지 않았고 은별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에도 불평보다 먼저 괜찮냐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 태도가 은별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두 사람은 연인이라는 말을 따로 꺼내지 않아도 함께 움직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곳에서 산책을 하고 평일에는 퇴근 후 짧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은별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은 불편함보다 편안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번화가 쪽 카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 누군가 은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심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규연은 은별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별아, 여기서 뭐해? 은별은 잠시 놀랐다가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 마시러 왔어요. 그제야 규연의 시선이 은별 옆에 앉아있던 기련에게 옮겨갔습니다. 기련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연도 잠시 멈칫하다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규연의 표정에는 분명한 놀라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규연은 은별을 따로 부르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같이 있는 분 새로 만나는 사람이야? 은별은 잠시 기련을 바라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남자친구예요. 그 말에 규연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가 이내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그래,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 말에는 안도와 미안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은별은 짧게 웃으며 답을 건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규연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기련은 그 대화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끼어들지도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은별이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기련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규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인사 제대로 못해서 아쉽네. 다음에 기회 되면 밥 한번 하자.
기련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편하실 때 말씀 주세요. 그 대답에는 과하지 않은 예의와 여유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규현이 먼저 자리를 떠난 뒤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은별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아는 사람 만나서 좀 당황했죠. 기련은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별 씨 일상에 있는 분이라면 저도 인사하는 게 맞죠. 그 한마디에 은별의 마음이 조용히 풀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의심도 괜한 질투도 섞이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은별은 그제야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예전과 얼마나 다른지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은별에게는 무엇보다 큰 안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은별의 퇴근은 한참 늦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고 휴대전화 화면조차 제대로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며 그냥 집으로 향하려는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기련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 나오셨을 것 같아서요. 근처면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은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위치를 보냈습니다. 조금 뒤 기련은 벤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따뜻한 컵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어도 돼요. 이야기 안 꺼내셔도 괜찮아요. 은별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벤치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기련의 시선은 은별 쪽으로 조심스럽게 머물렀고 시간을 재촉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은별이 먼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한 공기만 둘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은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힘들다고 하면 꼭 나도 힘들다는 말이 먼저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게 됐어요. 기련은 끼어들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비교할 사람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고요. 짧은 말이었지만 은별의 마음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은별은 시선을 아래로 두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 요즘은 잘 안 믿게 돼요. 기련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 씨는 저에게 보물이에요. 소중하고 간직하고 싶어요. 은별 씨가 저에게 크나큰 선물이고 보물이에요. 그 말에 은별의 시선이 천천히 기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놀람보다 먼저 낯선 따뜻함이 가슴 쪽에 번졌습니다. 그런 말 쉽게 꺼내는 거 아니죠? 기련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서 꺼냈어요. 은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에요. 기련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편해질 때까지 옆에 있어도 괜찮아요. 서두를 이유는 없어요. 그 말에는 재촉도 계산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은별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도 계속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은별은 예전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차 시간에 쫓기고 터미널 앞에서 전화를 붙잡고 서 있던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군가 곁에 있어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별의 하루에는 작은 변화가 남았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나란히 걷는 쪽에 더 가까운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은별은 처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10월이 다가오자 은별의 마음 한쪽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피곤하다는 말, 집 근처로 나오는 일조차 어렵다는 답. 그날 밤의 공기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련은 생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별 쪽에서도 일부러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기대했다가
스스로를 다시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일 전날 저녁 기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은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을 남겼습니다. 네, 괜찮아요. 다음 날 퇴근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기련은 이미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은별을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멀리 안 가요. 집 가기 전에 잠깐만 들르죠. 같은 동네, 같은 길 위에서 나누는 약속이었습니다. 카페 안쪽 테이블 위에는 작은 케이크와 꽃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크기였지만 정성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은별 씨가 좋아할 만한 색으로만 골랐어요. 기련의 말은 과하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은별은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년 생일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한참을 걸었던 밤이 겹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돌아온 말은 투정뿐이었습니다. 그 기억과 지금의 풍경이 겹치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은별의 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기련은 잠시 은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답을 건넸습니다. 은별 씨 생일이잖아요. 생일을 늘 외롭게 보냈다고 들었는데 이번 생일은 혼자 보내게 할 순 없었어요. 은별은 고개를 들어 기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는 시선, 서두르지 않는 말투. 예전에는요, 항상 내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기련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기쁜 날에 혼자 애쓰는 쪽, 저는 그 선택 안 해요. 촛불을 켜고 짧은 노래가 흐르는 동안 은별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괜히 웃으며 시선을 돌렸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케이크를 자르자 기련이 작은 상자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은별 씨 생각하면서 고른 건 맞아요. 상자 안에는 예전에 은별이 무심코 말했던 물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은별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기련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은별의 마음속에서 또렷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참으며 스스로를 설득하던 시간과 아무 말 없이도 먼저 챙겨주는 지금의 자리. 같은 동네, 같은 거리, 전혀 다른 온도였습니다. 나 이런 생일 처음이에요. 은별의 말이 낮게 흘러내렸습니다. 기련은 더 큰 말을 얹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 은별의 손끝을 살짝 감쌌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혼자 집으로 돌아갈 길을 먼저 떠올렸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죠? 그 말에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폭을 맞췄습니다. 그 밤 은별의 마음에는 한 가지 감정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말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은별의 휴대전화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도연. 한동안 조용하던 번호였습니다. 은별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내려두었습니다. 진동이 멎은 뒤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 얼굴 보고 말하자. 예전과 다르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은별은 아무 답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연결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 또 다른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피할 일은 아니잖아. 나도 생각 정리했고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은별의 손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련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별은 휴대전화를 가방 안쪽으로 밀어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 앞에서 기련을 마주했을 때 은별의 얼굴에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련은 그 표정을 보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좀 많이 지쳐 보여요. 은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의 이름과 남겨진 메시지들. 기련은 그 내용을 끝까지 읽은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 안 남겨도 괜찮아요. 지금 은별 씨 마음부터 챙겨도 괜찮아요. 그 말에 은별의 숨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또 이유부터 설명했을 거예요. 괜히 내가 더 미안해하면서. 기련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할 이유, 은별 씨 쪽에는 없어요. 선을 먼저 그은 쪽, 이미 오래전부터 은별 씨였잖아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다시 도연의 이름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은별은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는 끝이에요. 메시지를 보낸 뒤 은별의 손끝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할 사이였어? 그 말에 은별은 더 이상 답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련은 말없이 은별 쪽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닿은 채로 잠시 머물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많이 버틴 거예요. 이제는 더 붙잡히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은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남아있던 흔들림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붙잡히는 쪽이 아니라 스스로 멈추는 쪽에 서 있다는 감각이 그제야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더 이상 손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밤 은별의 마음에는 한 가지 결론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이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는 동안 은별의 일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회사와 집, 그리고 기련과 함께 걷는 저녁 산책이 하루의 끝을 채웠습니다. 도연의 이름은 더 이상 화면에 떠오르지 않았고 그와 엮인 소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규현에게서 오랜만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통화 괜찮을까? 짧게라도 통화했으면 좋겠는데. 은별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별아, 갑자기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연락해서 미안하다. 규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예전처럼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 그동안 너의 부모님 댁에도 한번 다녀왔어. 은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규현은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소개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다 설명드렸어. 은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많은 정리가 끝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전해도 내 마음이 바뀌진 않겠지만 규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건 맞다. 은별은 창밖을 바라본 채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 일로 지금까지 붙잡고 있진 않아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말에는 원망도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규현은 한참 뒤에야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직접 사과는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은별이 너 말 안 믿고 네 편 안 서준 거 그거 오래 남더라. 은별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사과는 충분히 들었어요. 이제 각자 자리에서 잘 지내면 돼요. 통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는 말도 더 깊은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은별의 마음에는 묘한 정숙함만 남았습니다. 뒤늦은 말보다 이미 흘러온 시간이 더 많은 걸 정리해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련과 함께 걷던 길에서 은별은 짧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오해하던 사람, 이제야 자기 몫의 말 남기고 간대요. 기련은 잠시 걸음을 늦추며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은별 씨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은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해졌다기보다 그냥 정말 끝났다는 느낌이요. 기련은 그 말에 더 묻지 않고
보폭을 맞춰 걸었습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 은별의 마음에는 한 가지 감정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늦게 전해진 말보다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분명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면 지난 시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은별의 휴대전화 화면에 익숙한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도연 어머니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은별은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은별 씨, 오랜만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한 박자 늦게 말이 이어졌습니다. 요즘은 잘 지내고 있나요? 은별은 창가 쪽을 바라본 채 숨을 한 번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대답 뒤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 해서요. 우리 도연이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은별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어요. 그래서 더더욱 다시 돌아갈 일은 없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그런 줄은 몰랐네요. 그 목소리에는 놀람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은별은 이어서 또렷하게 말을 더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연락 오고 다시 이야기 꺼내는 쪽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주셨으면 해요. 어머니의 한숨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말에는 더 이상 붙잡으려는 기색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은별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은별은 짧게 인사를 건넸고 통화는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휴대전화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였고 은별의 손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정리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기령과 동네 골목을 함께 걷던 중 은별은 방금 있었던 통화를 짧게 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연락 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련은 은별 쪽을 바라보며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어떤 말 했어요? 은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곁에 있다고. 기련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가 곧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 말 잘하셨어요. 은별 씨 삶, 이제 은별 씨 쪽으로 가는 거니까요. 집 앞 골목에 이르자 은별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누구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제 쪽에서 접으려 했던 것 같아요. 기련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제는 은별 씨 마음부터 챙겨도 돼요. 그 말에 은별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남았습니다. 끝난 관계는 끝난 자리에서 멈추고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이어질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잔잔히 이어지던 저녁이었습니다. 은별은 회사 앞에서 기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천천히 걷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괜히 조용한 공기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골목 끝에 이르렀을 때 은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예전 생각 거의 안 나요. 기련은 고개를 살짝 돌려 은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 저한테 해주셔서 고마워요. 잠시 더 걷다가 은별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괜히 발끝만 바라보며 말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요 또 상처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조심만 했던 것 같아요. 기련은 걸음을 멈추고 은별 앞에 섰습니다. 우산 아래에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조심하는 마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은별 씨가 계속 혼자 버티는 쪽으로만 가는 건 저는 더 싫어요. 은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마음 깊은 쪽에서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기련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날이 또 와도 그때는 같이 버티고 싶어요. 은별 씨가 혼자서 다 감당하는 자리, 거기에는 두고 싶지 않아요. 비가 우산 위를 두드리는 소리만 남아있던 순간 은별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불안보다 먼저 결심에 가까운 눈빛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나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같이 가는 쪽으로요. 그 말에 기련의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손이 조심스럽게 은별 쪽으로 다가왔고 두 사람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습니다. 잡아끄는 힘도 서두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겠다는 약속 같은 온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에는 작은 변화가 더해졌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탁을 채우고 부모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까지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피하고 싶던 질문도 이제는 숨기지 않고 꺼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기련의 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차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있던 순간 기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별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은별의 손이 컵 가장자리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논란보다 먼저 마음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대답에 기련의 입가에 짧은 미소가 남았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같은 쪽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별은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보다 오래 기다리던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감각이 더 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먼저 도망칠 이유부터 찾았을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은별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버티는 쪽을 고르지 않겠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서로의 태도 위에서 자연스럽게 굳어졌다는 사실. 며칠 뒤 기련은 은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만간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은별 씨랑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그 말에는 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은별은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질문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택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걸. 주말 오후 은별의 부모님 댁 거실에는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과일 접시와 다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은별은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은별의 시선이 먼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뒤 기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별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거실로 들어온 기련은 두 손에 든 상자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인사드리러 오는 자리라 그냥 오기 어려워서요. 어머니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 받으면 충분해요. 잠시 어색한 공기가 흐른 뒤 은별의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두 사람 얼마나 만난 건가? 그 질문에 은별의 손끝이 살짝 굳었습니다. 기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함께 지내왔습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쪽에 더 마음을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련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태도가 더 먼저 보이는 얼굴이구나. 그 한마디에 은별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은별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편해 보이네. 그 말에 은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목이 잠겨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기련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 숨기지 않겠습니다. 은별 씨와 앞으로의 시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구하러 온 자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은 뒤 은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냐? 은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만 버티는 자리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같이 걸어갈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의 눈가가 조금 젖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버텼지. 그 한마디에 은별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기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 편하게 두겠다는 말. 그 말 오래 지킬 수 있겠나? 기련은 고개를 깊게 숙인 채 또렷하게 답을 건넸습니다. 그 약속 말로만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켜보마. 그 말에 은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은별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웃는 얼굴 자주 보게 되겠네. 은별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웃었습니다. 차 시간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에는 식사 자리로 다시 보자. 그 말에 기련의 얼굴이 환하게 풀렸습니다. 그날 꼭 뵙겠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은별은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실 안에서 부모님이 나누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은별의 눈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골목으로 내려오는 길 은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긴장했죠. 기련은 고개를 저으며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별 씨가 웃는 얼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 말에 은별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설명부터 떠올렸을 순간. 하지만 그날은 그저 나란히 걷는 이 길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별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감정만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같은 방향을 향한 자리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 그날은 특별한 약속이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기련은 은별에게 동네 산책만 하자고 했고 둘은 늘 걷던 길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낮게 내려앉은 작은 공원 쪽이었습니다. 벤치 옆에 이르자 기련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 잠깐만 앉아도 괜찮을까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기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 씨랑 지내는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건 한 가지였어요. 좋은 날보다 힘든 날에 더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은별은 말없이 기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련은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은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은별 씨 혼자 버티는 쪽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기쁜 날이든 버거운 날이든 같은 쪽에서 같이 서 있고 싶어요. 기련의 손이 조심스럽게 주머니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상자가 손바닥 위로 올라왔습니다. 열린 상자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별 씨, 제 아내가 되어줄래요? 그 한마디에 은별의 숨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논란보다 먼저 오래 미뤄두었던 마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기다리던 말이라기보다 이미 함께 걷고 있던 길에 붙는 이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런 말 들으면 먼저 겁부터 났을 거예요. 은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같이 가는 쪽이 더 자연스러워요. 기련을 바라보는 눈빛에 더 이상 흔들림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그 말에 기련의 얼굴에 짧은 숨이 풀리듯 웃음이 번졌습니다. 반지는 조심스럽게 은별의 손가락 위로 옮겨졌고 두 사람의 손이 한동안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서두르지도 놓지도 않는 온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결혼 준비는 빠르지 않게 이어졌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양가에 다시 인사를 드리고
작은 예식장을 둘러보는 시간들이 쌓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은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도연의 소식은 더 이상 은별의 일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점점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받을 사람도 변명을 들어줄 자리도 남아있지 않은 쪽으로 그의 시간은 조용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은별은 거울 앞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눈치를 먼저 살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곁에 설 사람의 손을 믿고 그 손을 잡을 용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식장 문 앞에서 기련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같은 편이네요. 은별은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그쪽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따뜻한 박수 소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은별의 마음에는 한 가지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깝다는 말 대신 소중하다는 선택을 만난 자리, 받기만 하던 사람 대신 함께 건네는 사람과 서 있는 지금, 그리고 그 선택이 은별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끝까지 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은별의 하루는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출근길에 함께 나서는 아침, 저녁에는 같은 식탁에 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마음이 먼저 놓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기련은 여전히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쪽에 가까웠습니다. 은별이 피곤해 보이면 이유부터 묻지 않고 따뜻한 차를 먼저 내왔고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날도 자연스럽게 함께 챙겼습니다. 은별 혼자 맡아야 할 몫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별의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한 기색 대신 편안한 웃음이 먼저 보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도연의 소식은 가끔 지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연락을 이어가는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모임에서도 그의 자리는 점점 비어간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말만 남은 자리에는 함께 남아줄 사람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완전히 지나간 사람이라는 느낌만 남았습니다. 이미 삶의 중심은 전혀 다른 쪽으로 옮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은별은 부모님과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네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은별은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던 기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대하지 않는 쪽을 먼저 골랐을 순간. 하지만 지금은 기대해도 괜찮은 사람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 예전에는 이런 하루 상상 못했어요. 은별의 말에 기련은 고개를 들어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상보다 더 괜찮은 쪽이네요. 은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깝다는 말로 마음을 줄이던 시간 대신 소중하다는 선택으로 하루를 채우는 지금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선택이 은별의 표정을 바꾸고 삶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가끔 은별은 사진을 정리하다가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긴장해 있던 얼굴, 늘 맞추는 쪽에 서 있던 표정. 그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으며 은별은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는 사랑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은별은 창가에 서서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기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차 다 끓었어요. 그 짧은 말에 은별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대단한 약속이 없어도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 하나면 충분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하루하루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별의 삶에는 아깝다는 말 대신 함께 나누자는 선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 어떤 말보다 오래 남아 은별의 시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이며 사연 속 주인공은 현재 더 좋은 인연과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혼자만 애쓰던 관계를 끝내는 선택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삶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지금 누군가의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쪽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지켜주는 쪽에 더 가까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